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비동기 처리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AJAX와 fetch의 get, post를 설명을 드리고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웹 개발의 실전에서는 비동기 방식을 써야 하고요. post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예제에서는 get 방식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XML HTTP 리퀘스트와 fetch 함수를 설명드리고 예제를 만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진행할 예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예제에 붙여보려고 하고요. 목록을 두 개로 만들고요. 제목 부분을 수정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삭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에는 XML HTTP 리퀘스트를 사용하고요. 아래는 패치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onChange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update ajax board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에서 이것을 처리해서 views, 백엔드 단에서는 board update post라는 함수 만들겠습니다. fetch 함수에서도 자바스크립트 함수는 fetch로 만들고요. 동일한 후에 함수를 호출합니다. delete는 get으로 삭제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익숙하실 것이고요. delete fetch board, 이 부분은 오늘 새로 설명을 드린 부분입니다. ajax라고 하면 XML HTTP 리퀘스트가 빌트인으로 들어와 있는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사용하는데요. 패턴은 간단합니다. instant invoke를 여기서 해주게 되고요. onNode는 성공했을 경우에 success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에러 났을 경우는 error라는 함수를 호출하고요. 여기에서 request 자체를 오픈하게 됩니다. get이냐 post냐를 정하고요. URL을 여기 넣게 됩니다. send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서버 리퀘스트를 보냅니다. async 특성상 send가 일어나고 onNode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 그리고 사이 하나 더 쓰게 되는데요. 이것들은 익숙하다라는 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uccess 함수를 호출할 때 이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JSON 파스로 이 response text, 서버가 리턴한 결과죠. 그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에러라는 경우는 콘솔에다 이렇게 찍어 보면 에러라는 객체가 반환이 되는데 이 객체를 찍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때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get 방식 example로 삭제를 보여드리고요. get에 대해서 이렇게 URL 넣게 되고요. 뒤에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시면 됩니다. jQuery의 문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post example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객체를 이렇게 만듭니다. 키밸류 이렇게 만들고요. JSON string 파일을 쓰게 되면 스트링 처리를 하게 되고 이 데이터를 아랫부분, send 부분에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URL은 파라미터 없는 URL에 넣으시면 되죠. 이것은 앵커 태그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HTML 자체의 폼 태그를 생각하시면 이 방식이 되는 것이죠. 토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헤더 처리를 하게 되고요. views 파일에서 받을 때는 get 방식은 request get을 쓰게 되고 bnumber라는 값을 여기에 넣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post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URL과 send로 데이터를 보내면 body를 통해서 받게 되고요. decode UTF 파일로 해서 JSON rows를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변수에 넣어서 이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fetch 부분은 URL을 여기에 넣고요. response가 어떻게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JSON 처리를 하게 되고 catch 해서 이거 error catch죠. 이렇게 맥락은 비슷합니다. fetch라고 쓰게 되면 get 방식을 의미하는데 get은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sponse, JSON error 이렇게 같이 쓰시면 되고요. post 방식은 위에 있는 이 변수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하고요. 차이점이라면 객체를 string 파일 여기 넣었죠. 이걸 밖으로 빼면 동일합니다. post 방식을 쓰게 되죠. source는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텐데요. 저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fetch 함수는 아직도 발전 중입니다. 2020년 8월 달의 문서를 보면 브라우저별로 완전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파리 또는 모바일 쪽에도 약간 제약이 있죠. 삼성 인터넷이 여기 들어있네요. 글로벌 인텔리전스 KR에서 이미 SEO표로 들어가시면 데이터 랩에서 7번 장고 게시판 어드밴스드로 설명을 합니다. 완료된 example이 올려져 있을 것입니다. 가상 환경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제가 풀어둔 방으로 들어갑니다. 실행하게 되겠죠. 파이참으로 방은 열어두었습니다. 보드 AJAX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에서 회원가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요. 로그인을 해서 접근이 안 될 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보드 에이작스라는 게시판에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모델 뷰 템플릿인데요. 템플릿과 뷰만 오늘은 다루게 됩니다. 보드 에이작스 템플릿 쓰게 되고요. 딜리트 보드가 있죠. 이렇게 딜리트 되는 것이 있었고요. 게시판을 두 개를 만들고요. 제목 부분을 수정하고 삭제를 XML HTTP 리퀘스트와 fetch 함수로 하는 것을 두 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UI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되겠죠. 하나를 만들고요. 동일한 게시판을 이렇게 하나를 더 카피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제가 fetch 함수를 쓰게 되겠죠. 이렇게 씁니다. 등록 부분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다시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두 개가 표현이 됐고요. 삭제 처리 후 이 부분을 드러내서 리무브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패치 박스 이렇게 바꿔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떠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고요. 두 개가 나옵니다. 위에 있고 목록 패치가 있죠. 아랫부분에는 딜리트 보드 패치 보드로 바꾸겠습니다. 함수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딜리트 보드로 두겠습니다. 두고 이 부분을 인풋이 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여기에서 onChange를 발생시킵니다. onChange는 여기가 update ajax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바꾸고요. 이거는 this라고 하면 이것을 이 현재의 게시판 줄을 가져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value는 여기서 value에 넣어줘야죠. 닫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판의 줄이 어떤 줄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bnumber를 여기다 하나 넣어 두겠습니다. 자기 줄을 인식해야 되기 때문이죠. bnumber는 게시판 넘버를 이렇게 인식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아랫부분에 적용하고요. 업데이트 패치 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딜리트 패치 보드, 업데이트 패치 보드 위에는 업데이트 딜리트 보드, 업데이트 에이작스 보드 이것도 에이작스로 바꿀까요?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면 화면은 만들어졌고요. 인풋에서 우리가 쓰는 부트스트랩 디자인을 쓰고 있으니까 클래스는 폼 컨트롤입니다. 이렇게 하면 예쁘게 나오겠죠. 클래스는 폼 컨트롤 됐습니다. 가위 모양이 불편한데 아이콘 폰트는 무료 SGML 폰트입니다. 바꿔보겠습니다. Close Circled 이렇게 바꾸면 조금 낫고요. 여기도 제가 바꾸겠습니다. 컬러를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컬러는 원위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컬러는 원위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시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 부분이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안 닿네요. 아이콘 폰트 C가 하나 더 들어갔군요.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onChange를 발생시킨 함수 그리고 여기에서 onClick을 할 때와 이 4개의 함수를 위에 구성해 주면 됩니다. 딜리트 보드인데 에이작스 보드로 바꿨고 컨펌을 두었고요. 보드 딜리트 에이작스는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해당 부분을 넌 처리하죠. 삭제하고 돌아왔을 때 리무브 해도 됩니다. 여기를 리무브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절트를 뿌려줬고요. 딜리트 AJAX 보드는 여기를 눌렀을 때 호출을 해서 뷰에 있는 보드 딜리트 AJAX를 호출하게 되겠죠. 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드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딜리트 여기 있네요.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보드 딜리트 AJAX라는 것을 호출해서 get 방식으로 변수를 받아서 다시 이것을 딜리트를 했는데, 우리는 여기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자, 여기를 RS 보드를 해서 읽어 오고요. UC 플래그를 0으로 두죠. 이렇게 두고 딜리트가 됐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UC 플래그가 1인 것만 읽어오기 때문에 삭제로 처리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읽어오는 부분을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보드 AJAX를 읽어서 화면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를 5개 정도만으로 제가 제약을 주겠습니다. 작업하기 편하게 5개를 하게 되고요. 필터를 주고요.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UC 플래그가 1인 것을 5개만 읽어오기 때문에 삭제를 숨김 처리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개씩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 X를 누르게 되면 삭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가 스타일, 커서가 포인트가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이 나타나겠죠. 아래에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이제 손바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면 이렇게 삭제가 되었죠. 이게 이제 리무브가 된 상태이고요.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패치 방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피를 하겠습니다. 카피하고요. 이번에는 포스가 됩니다. 이게 포스가 되고요. 바뀌는 것은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이 XML HTTP 리퀘스트가 아니고요. 패치로 바뀌죠. 패치 스트링 URL은 같습니다. 이렇게 넣게 되겠죠. then 괄호 열고 펑션 리스판스 처리하게 되고요. 이렇게 처리하게 됩니다. 에러 처리를 위해서 if 200이 아닐 때는 에러 처리를 합니다. 이번에는 콘솔에 찍어 볼까요? 하고요. 여기를 플러스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스테이터스가 돌아오게 됩니다. 리턴 해주면 되고요.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response.json 이렇게 해볼까요? then 이렇게 처리하게 되겠죠. 여기다가 이제 뿌려주면 됩니다. 얼럿이 돌아와서 이제 얼럿이 JSON 처리된 데이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고요. 여기 넣어주면 되겠죠. 동일하죠. 그리고 얼럿은 이제는
부분을 찍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은 오브젝트화 되지 않고 바로 리절트 메시지가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선 처리되기 때문에 data.result 메시지를 찍어줘야죠. 그러면 여기서 돌려준 메시지 이 부분이 돌아와서 여기에서 포함된 리절트 메시지로 찍혀집니다. 기본적으로 AJAX랑 아주 유사합니다. 캐치죠. 에러 처리입니다. 에러라는 객체를 돌려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콘솔을 찍으면 됩니다. 로그 하게 되고요. 이렇게 한번 찍어 볼까요? 이렇게 하면 이제 표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에러 객체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콘솔에다가 이렇게 찍어주게 되겠죠. 패치를 통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XML HTTP 리퀘스트랑 아주 유사한 느낌입니다. 아래 부분에서 데이터를 삭제를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박스 패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표현할 때 여기 용어가 바뀌었죠. 패치 박스로 돼서 안 지워졌습니다. 패치 박스 하게 되면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우게 되고요. 하나를 더 지워 볼까요? 삭제되었습니다. XML HTTP 리퀘스트 겟 방식, 아래에서는 패치의 겟 방식으로 삭제를 해 보았고요. 이제는 이 부분에서 객체로 수정하는 부분, 이 아래에는 패치로 수정하는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를 만들어야죠. 수정하기, 삭제하기죠. 이분 제가 지우겠습니다. 지우고요. 여기를 수정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면 이 아래에 보시면 여기에서 이 인풋 태그가 있을 때 여기서 onChange에서 update ajax board라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게시판 번호를 같이 가져오죠. 이 값과 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져와 보면 이 함수가 되겠죠. 이게 되고요. 두 가지를 가져오는데 필요 없고요. 바 여기를 엘리먼트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받게 되고 엘림 b 넘버 이꼬르 엘림 점 여기 b 넘버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b 밸류를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인풋 태그에 밸류를 가져오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형태로 던져주지 않고요. 자바스크립트 데이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객체죠. b 넘버를 b 넘버 이렇게 받고요. b 밸류를 b 밸류 이렇게 받겠죠. 여기 있는 이 b 넘버가 여기 들어오게 되고요. 여기 있는 이 b 밸류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받게 되고요. 서버에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스트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바꾸게 되면 이 데이터가 스트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스트링지파이 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포스트 방식은 이제 포스트 방식을 써야 되고요. 이 부분 URL은 여기에 바로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를
뷰즈 파일에서 제가 보드 업데이트 포스트죠. 이거 이렇게 이제 제가 막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아직 안 만들어졌죠.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 서버 URL을 호출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던져주는 부분은 완성이 됐습니다. 됐고요. 뷰에서 이제는 보드 업데이트 포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쓰겠습니다. 업데이트 AJA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이렇게 받지 않고요.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받아야 됩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포스트일 때 보디 데이터를 받겠는데요. 이것은 리퀘스트 바디를 받고요. 여기서 디코드를 걸어주죠. UTF-8 이렇게 받아주게 되고요. 이렇게 컨버전을 해볼까요? 이제 보디 데이터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JSON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서 드디어 B넘버를 받아내면 됩니다. B넘버는 받아진 보디 JSON에 B넘버를 받아들이고요. B밸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변수를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던졌던 이 두 개의 변수, 여기 있는 B넘버와 이 B밸류가 이 뷰즈에서 이렇게 두 개가 받아졌습니다. get에서 데이터 모델 읽고요. 여기가 이제 타이틀 부분을 받아들인, 이렇게 받아들이기, 세이브하면 끝입니다. 자, 이것은 업데이트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서버에서 다 처리했고요. 이제는 delete AJAX와 update AJAX가 URLs에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URLs 파일 보면 delete AJAX는 있고요.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업데이트 포스트 되겠죠. 업데이트 포스트 이렇게 만들고요. 뷰에서 이것이 업데이트 포스트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아, A가 빠졌군요. URLs에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포스트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뷰와 여기가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타이틀이 바뀌게 됩니다. JSON으로 던져서 포스트를 던져서 데이터를 던졌고요. 이제는 처리가 완료되면 여기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리절트 메시지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시면 이것을 바꿨을 때 이 부분이 텍스트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꿔주면 색깔이 바뀌겠죠. 약간 붉은색 계통으로 바꿔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바뀌고 나서 완료가 되면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요. 수정하는 것이 화면에서 보드 AJAX 업데이트 AJAX 보드를 여기에서 온체인지에서 업데이트 AJAX 보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입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AJAX 보드가 함수로 만들어졌고요. 아래 부분에서 업데이트 AJAX 보드 this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A 태그는 앵커 태그는 필요 없군요.
여기서 입니다 이렇게 치게 되면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포스트, 이게 포스터죠. 다시 한번 자 이렇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입니다를 한번 넣어보죠. 그럼 이렇게 타이틀 업데이트라는 단어도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제 됐죠. 그래서 리프레시 해보면 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하게 되면 바뀌겠죠. 타이틀 업데이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아랫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에서는 패치를 써서 업데이트를 해볼 텐데요. 여기서는 패치는 역시 딜리트 패치 보드와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데, 형식은 딜리트 패치 보드를 바로 써서 업데이트로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가 업데이트 패치 보드죠. 업데이트 패치 보드가 되고, 그런 다음에 데이터 처리는 역시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동일한 방식이죠. 업데이트 패치 보드에서 이게 데이터를 받아오게 됩니다. B넘버가 B밸류를 받아오죠. 그래서 업데이트 패치 보드는 이렇게 받아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필요 없고요. 이 아랫부분이 바로 패치 이 부분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URL이 직접 들어가게 되고요. 포스트 버디 데이터가 넘어가게 되겠죠. 이 부분은 데이터 스트링 이것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헤더스는 콘텐트 타입 들어가게 되겠죠. 애플리케이션 JSON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요. 캐릭터 셋은 UTF-8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되었습니다. 수정이 된 상태에서는 이것과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에 동일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컬러 체인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업데이트 패치 보드가 아랫부분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데이트 패치 보드 디스가 올라오겠죠. 그래서 value는 이 값이 들어있고요.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작동을 시켜 보겠습니다. 리프레시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엘림으로 들어와야 되고, 엘리먼트를 받아서 엘리먼트를 받는 것이고요. 데이터를 여기서는
JSON string 파일에서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점은 없고요. 위에와 마찬가지로 리턴된 데이터에 리절트 메시지를 뿌려줬고요. 컬러를 붉은색 계통으로 바꿨습니다. 리절트 메시지는 동일하죠. 여기서 돌려준 이 리절트 메시지 타이틀 업데이티드가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F5에서 XML HTTP 와 패치 이렇게 써볼까요? 재미없나요?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게 뜨게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부분이 XML HTTP 리퀘스트고요. 아래 부분이 패치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 텐데요. 포스트 방식의 수정을 AJAX 방식으로 하게 되거나 패치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을 두 가지를 보여드렸고요. 딜리트를 get 방식으로 했던 것을 패치로 딜리트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웹 개발에서 비동기 방식 그리고 포스트 처리 이 두 가지가 가장 실전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